그때 이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을 다시 보시면 116%라고 그랬고요. 이때 시장 30% 들어올린 거고,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저점을 안 깬, 유일하게 전체 업종 중에서 한 번도 저점을 안 깨요. 2015년도 말 종가 저점은.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만큼의 흐름으로 시장을 3,000포인트대까지 끌어올리죠. 그럼 이들이 여기서 횡보하고 있다? 안 돼. 이렇게 가야만 시장이 갑니다. 못 가면. 지금 채널 돌리면 뭐라 그래요? 얘네들은 못 가고요. 얘 끝났고요. 이거 사세요. 이거 뭐? 여기 대비해서 전기전자 업종 대비해서 실적이 좋은 업종 자체가 없어요. 규모의 면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또 저평가 기준의 인식에서도. 결론적으로 지수의 흐름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가파른 요 흐름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뉘어져서. 여기서 갈 수 있었던 기준은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또 포스코 뭐 이런 쪽의 기준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 상태에서는 버겁다. 왜? 네이버, 카카오도 뭐 계속 갈 수 있겠죠. 근데 영업이익이 1조 7천억짜리 75조, 지금 밀려서 72조. 영업이익 1조 2천억짜리가 62조. 그건 아니지. 이제 버겁다는 거야. 숨이 찬다는 거야. 마찬가지. 포스코의 기준도 지금 뭐 아름아름 올라오고 있는데 앞전의 고점이 41만 원대예요. 거기서 왜 미끄러졌을까요? 41만 원대의 기준이 PER 10배 수준. 그럼 다시 돌린다고 이걸 넘긴다고 PER이 낮아집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10배 수준이죠. 그러면 전체 지수가 끌어올려져야만 추가적인 강세에 대해서 그들도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요. 그들도 벅찬데. 시장 대비 이거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가 못 간다면 여기가 가야 지수가 오릅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가야. 그럼 전기전자 업종이 갈 수 있느냐? 그 기준을 좀 더 또 놓고 보셔야죠. 전기전자 업종이 갈 수 있겠느냐?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대비해서 2분의 1이에요, 대략. 무슨 말이냐면은 102% 움직일 때 116% 움직일 정도로 우리나라가 주도력으로 더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정정불안, 정치적인 불확실성, 정책적인 불확실성, 거기에 그룹 오너에 대한 불확실성, 모든 게 다 겹쳐졌죠. 그렇게 되면서 점점 더 올라왔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고점만 한번 넘긴 거예요. 시장은 뭐 이 고점 넘길 생각조차를 못하는데 얘는 고점을 넘겨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런 흐름을 잡아주고 잘 쉰 거죠. 여기서는요. 디커플링 상태.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 쪽에요. 반도체 업체들이 주춤거리고요. 조정을 받아요. 디커플링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멈춰 있는데 이 정도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얘네는 이렇게 올라왔다고 쳐보세요. 평행의 기준은 여기라고 치고 이렇게 평행의 기준. 그러면 디커플링, 얘가 더 올라왔는데 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얘가 좀 조정을 받아도 얘는 상대적으로 덜 받거나 같은 크기의 기준이 되려면 혹은 얘가 좀 밀리더라도 얘는 좀 더 강세를 될 수가 있죠. 왜? 동일한 업종 기준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흐름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면 주도했지 끌려가는 그런 흐름까지의 흐름은 아니에요. 인텔의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 세계 3위 업체를 인수하려고 물밑 작업을 해. 그게 뭐 악재입니까? 솔직히 해서 우리끼리 얘기해서 삼성전자가 흔들려요? 뭘 흔들려? 인수를 해도 삼성전자는 어찌됐건 파운드리 시장 2위야. 근데 무슨 샌드위치가 되느니 또 3위 업체가 몸값 부풀리려고 그러지 몰라도 안 판대잖아 일단은. 그럼 새로 진입하기가 어려운 8나노 기준에 있어서는 파운드리 시장에 있어서. 그런데 더 확대해서 가지 말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거를 왜 시황을 보면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오늘 금요일 날 기준의 시황이 중국, 이번 주에 또 얘기 나온 게 중국 어쩌고 윤정도 녹화 방송 미리 보세요. 중국은 무슨 중국이야. 우리는 상급을 가, 상급. 중중중 하지 말고 상상. 자, 상상 한번 갑시다. 뭐 시장 어렵더라도 지난주에도 상한가 2개, 또 이번 주에도 상한가 2개. 상상 한번 갑시다. 주력주가 비틀대고 있어서 상한가 이런 거 가봐야 교육 종목 크게 웃음을 웃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상. 그리고 VVIP 회원님들 어때요? 방안에서 어찌됐건 자체적으로 넥스사이언스의 상한가, 지난 상한가, 이번 주 상한가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수익 부분을 잡아 나가실 수 있잖아요. 자, 상상 한번 갑시다. 물 한번 저도 마시고 상상
지금 금요일장이고 여러분들께 미리 고지를 제대로 못 해놨기 때문에 지금 뭐 접속 인원 자체가 거의 없으세요. 빨리 상상상. 그리고 밑에 우리 직원분께서는 접속하실 수 있게끔 자 지금 긴급 특급 특별 공개 방송 진행합니다라고 지금 실시간입니다라고 좀 뿌려주시고 상상상 얼른 능동적으로 몇 분 안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들어와 계신 분들이 다 상상상 눌러야 돼. 지금 20분 들어와 계셔. 밑에서는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혼자 떠들고라도 계속 올려야지. 자 여러분 방송 진행됩니다. 골뱅이 빵빵빵 넣어주고 그냥 계속 어서 오세요.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데 종목 받아가셔야죠. 특급 비법자는 나눠드립니다. 띵띵띵 하고 장중에도 뭐 시간을 잡아낼 수는 없지만 오픈을 하고 있었어야지. 어찌됐건 이제 뭐 조금씩 들어오고 계시네. 상상상 직원분들 퇴근 안 하신 분들 전부 개인 핸드폰으로도 다 상상상 넣으라 그래. 그냥 뭐 앉아가지고들 다들 바쁘겠지만 이 상상상 한번 못 넣어? 우리 직원분이라도 넣으셔야지. 빨리빨리 상상상 오케이. 우리 일당백화제요 김윤 선생님이. 상상상 오케이. 그렇게 해서 중국 쪽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어제 방송 원고 자료 뿌려드립니다. 지금 한 번 더 뿌려드리세요. 시간 되실 때 직원분이 정신없겠지만은 중국 쪽 그 원고 자료에 중국 쪽 들어가 있으니까 어제 원고 자료 뿌려주시고 어제 동영상 자료, 박성기 TV 동영상 자료 그리고 어제 야간 무방 2부 요즘에 2부 링크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거 그제 거 야간 방송 2부 링크 다 올려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중국 증시 우리나라에 아무런 영향 미치는 거 없다. 그 내용들 다 각인을 시켜드리고 확인을 시켜드리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중국 증시를 뭐 지금 얘기하면 또 깊어지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전혀 연동성 없다. 그들 얘기하지도 말라. 네. 그래서 우리는 선진시장 지수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 전체 업종을 뭐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전체 업종을 누가 끌어왔어요? 전기전자 업종이 끌어온 거지. 전기전자 업종이 116% 오르면서 30%, 전기전자 업종이 80% 오르면서 시장 40% 이렇게 끌어올렸지. 누가 이걸 뭐 추가적으로 누가 끌어올려? 아니야. 이 고점뿐이 안 돼. 결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 하나씩. 이것도 오늘 수정을 안 해왔는데 깜빡했어 또. 깜빡하고 시간도 없었고 주말에 한번 제가 기준 잡아서 한번 해서 월요일 날 야간 방송 때 무료 방송 때 한 번 더 오픈을 해드리던가요. 지난 1월 10일 기준에서 유가증권 시가총액 부분이 2,156조였고요. 그때 당시 기준에 코스피 200 지수의 시가총액 비중이 88.90 그리고 대형주가 80. 대형주라는 건 뭐예요?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 그리고 대형주의 규정은 지금은 시가총액 1위부터 100인데 예전에는 어떻게? 자기 자본 1위부터 100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준에서 전기전자 업종의 기준이 38%. 와. 지금 얼마? 아우 동네 챔피언 33%. 그만큼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는 거예요. 전기전자 업종이 33%. 와. 지금 삼성전자에 460조 원대 또 하이닉스에 7억 2,800만 주 곱하기 아니 세상에 11만 원대가 뭡니까 세상에. 80조 원대 그럼 540조 원대가 되죠. 그럼 시가총액 비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가 안 나와 두 개 합쳐서. 두 개 합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합쳤을 때 시가총액 비중이 30%는커녕 27%? 27%? 영업이익의 비중은요. 영업이익의 비중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영업이익 내년 영업이익 상장사 전체 200조 보고 있죠. 삼성전자 얼마? 62조. 하이닉스 얼마? 18조. 합치면 80조. 영업이익 두 종목이 전체 상장 영업이익의 40%를 나누는데 시가총액 비중이 27%야. 얼마나 조건이 좋아요. 이들이 시가총액 비중이 줄어드니까 88.9, 80이죠. 그것도 줄어들어. 86, 78. 더 줄어들었지. 왜? 이거는 6월 23일 기준이에요. 한 달이 지났죠. 전기전자 업종이 미치는 지수에 대한 영향력과 이 지수 제가 월요일 날 다 계산해 드릴게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미치는 지수의 영향력 그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 100원당 0.86포인트 달달달달 맨날 들으시는 분들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달달달달 외워서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삼성전자 100원 밀리면 경영권 승계 작업하려고 세금 들려내고 주가를 누른다?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주가 조작이잖아. 그러면.
HMM 오늘 뭐 4만 원 공방 나왔지만 HMM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매각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누른다? 흥행에 성공하려고? 말도 안 되는 주가 조작이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누가 뭐를 위해서? 아니 해수부가 그걸 합니까? 그거 뭐 이거 흥행하려고 담당 직원이 뻥끗 한번 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산업은행 거 그냥 대차 빌려주면 그냥 외국인이 죽을지 살지 모르고 막 대차 물량 까는 거예요. 공매도 때리는 거야. 아니 어디서 소설을 써도 가능한 소설을 써야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보이는 것만. 그 결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200조의 기준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62조 수준, 61조 원대인데 62조, 하이닉스 18조, 40조의 영업이익을 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눌려있으니까 증권사 소수 의견들이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주가 전망 하향이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아니 주가 전망 하향은 우리나라 전체 폭락 나오란 얘기잖아. 안 그래요? 영업이익의 40%를 하는 쪽을 주가 전망을 하향해? 그러면 33%의 비중을 갖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이 주가 전망 하향해서 10% 빠져버리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 10% 빠지면 3.3% 지수가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3.3% 빼는데 오늘처럼 시장이 1% 밀리는데도 1,500개, 1,600개 종목이 밀려 내려가는데 그럼 동반적으로 밀리면 어떻게 돼요? 최소 6.6% 밀리죠. 왜? 33% 말고 66%, 67% 비중 있는 애들은 안 밀리냐고. 똑같이 밀려버리면은 6.6% 밀려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확대되면요. 10%도 밀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전기전자 업종 빠지라고? 밀리라고? 막연하게? 안 밀린다는 근거는 뭐예요? 안 밀린다는 근거가 아니라 과도하다, 과조정이다라는 거는 이 영업이익 대비해서 40% 비중을 갖고 있는 애들을 걔네를 주가를 밀고 내려간다면 뭐 어떻게 얘기를 할 거야? 삼성전자 부분에 영업이익이 36조 8천억이었어요. 이 36조 8천억에서 58조 9천억으로 들었습니다. 이것이 다시 62조 수준이에요. 그런데 자사주 이익 소각까지 14%를 냈어요. 다른 쪽은 신고가예요 라고 해도 네이버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 좋아해. 아니 1조 7천억 영업이익의 시가 총액이 75조를 넘기고 지금은 이제 71조, 72조. 이야, 하이닉스 육박하죠. 하이닉스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18조, 순이익이 14조를 예상하는데 내년에. 근데 1조 7천억짜리 하이닉스 영업이익의 10분의 1짜리가 하이닉스보다 시가 총액 차이가 거의 육박해. 차이가 없어. 물론 업종이 다르고 성장성이 다르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인 거죠.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기준에 이러한 내년 실적 전망치도 좀 보시고 지금의 위치에서는 뭐예요? 그룹 오너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 해소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지금 뉴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예요? 아주 편먹고 짜고 치는 고수섭처럼 보여요. 제 눈에는. 어떻게? 야, 삼성전자 말이야. 인텔이 말이야. 파운드리 시장 진입하려고 말이야. 세계 3위 업체로 막 인수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삼성전자 뭐 하는 거야? 시설 투자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왜 못 하는 거야? 그룹 오너의 불확실성. 그룹 오너가 그걸 할 수가 없어서 뭐 하자는 얘기예요? 8월 달에 좋은 소식 좀 달라는 얘기지.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룹 총수가 못 움직여서 아니 미국은 뭐 하려고 같이 가나? 대통령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에 뭐 하려고 같이 가? 삼성, SDI나 이런 쪽이 증설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본토에다 투자 좀 해달라고 하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가 투자해줄게. 우리가 그냥 이만큼씩 해줄게. 라고 가서 그냥 애들이 치는 게 말장난하러 가나? 큰일 나라고? 근데 왜 최종 조장 찍어야 돼? 근데 삼성, SDI 챙기고 있어요. 이러고. 야, 니네 왜 안 하냐?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나 시설 확충 뭐 얘기 막 하는데, 는 결정 권한이 없어요. 우리 주인 날이 어디 가셨지? 야, 삼성전자 너 왜 파운드리 시장하고 뭐 확장하고 한다면서 핸드셋도 뭐 결정 빨리 해야지. 몰라 나는. 우리 주인 날이 어디 가셨지?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래놓고 주가가 말 그대로 뭐 폭락을 합니까? 뭐를 합니까? 그냥 꾹꾹 눌러놓고, 그냥 꾹꾹, 어금니 악물고 꾹꾹. 9만 원 이상의 종가에서 끝난 적은 딱 2번뿐이 없어요. 장중 9만 원을 넘긴 게 4번인가 5번뿐이 없어요.
그럼 9만 원 다 밑에죠. 그럼 9만 원 밑에서 흐름을 따지면은 12% 눌림인데 어마어마하죠. 근데 최고점에 잡으셨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냥 뭐 이렇게 올라왔던 종목에 거품 빠졌고 이렇게 돼 있나요? 결론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누르고 내려갈 수 없어요. 이게 지금 21%인데 아니에요. 이제 20%뿐이 안 돼요. 응? 20%대. 20% 조금 넘나? 460조 수준이라고 하면 59억 주 곱하기 7만 8천 원. 어우, 이거 어떻게 곱해? 어찌됐건 460조 수준?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 2,200조 정도 되나요? 그러면은 21% 정도 되나? 20%면 44조에, 440조에. 20% 조금 넘겠네. 21%가 안 돼요. 21%가 안 나와. 그렇게까지 눌러놓은 거예요. 실적은요. 아니, 영업이익이 31%를 한다니까? 우리나라 영업이익이 31%라는데 시가총액 비중이 21%. 아예 어이가 없어서. 삼성전자가 70% 올라서 시장이 40% 올라왔던 거지. 거기에 꽉 눌려 있으니까 시장이 밀린 게 아니라 다른 업종이 그나마. 왜? 경기가 살아나니까. 그럼 얘네만 안 살아났나? 개인이 너무 많이 샀어요. 개인이 뭐 얼마나 갖고 있어요? 10%? 물론 조금 더 샀어요. 5월 13일 이후에 조금 더 샀어. 그래 봐야 주도력을 가져가는 건 메이저라는 거죠. 누구요? 53%대 지금. 그럼 맨날 나오는 얘기가 동학개미가 삼성전자 되게 많이 샀어. 동학개미가 사서 주가 안 밀리는 거야. 장난치나 무슨. 동학개미가 사서 주가 안 밀려요? 외국인이 적정한 선에서 팔고 기관이 적정한 선에서 사고 과도하면 밑에서도 받고 전체 시장에 대한 해지 물량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ETF 상품, 또 ELS 상품에 대한 해지, 전체 시장 인덱스 상품에 대한 해지, 전부 그 해지 부분까지 포함해서의 수급인 거지. 아유, 그냥 외국인 한 명, 기관 한 명이야? 라고, 야, 얘 따면 그냥 빵 일어나? 한 명이야? 윤정두가 외국인 펀드 매니저라고 칩시다. 외국계 회사의 펀드 매니저. 그럼 윤정두는 부정적으로 받고 막 때려. 그럼 윤정두 마음대로 막 주가 밀려요?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없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당장의 기준에서는 수급 논리에서 거래되고 완전히 죽어있죠, 사실상. 둔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규를 안 사. 왜 안 사냐 이러면 실적은 분명히 좋은데 안 사. 그럼 뭐에 불확실성뿐이 더 있겠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기준이라면. 원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삼성전자 무슨 뭐 불확실성이야. 뭐 주가 조작이야? 뭐 불확실성은 주가 조작은 아니겠네. 근데 뭐 예전에 놓고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잘 생각해보세요. 자, 삼성전자가 62,800원이면 사상 최대치 고점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기준에 우리 다 보시면 6만 원을 계속 넘기고 있어요. 6만 원을 넘기고 있다는 건 뭐냐면 62,800원까지 사상 최대치 고점까지 요만큼이야. 요만큼. 예를 들어서 이 고점에서부터 뭐 18% 밀렸다고 쳐요. 예를 들면 18% 밀렸어. 왜 밀렸니? 주가 100원 누르면 경영권 승부의 작업, 응? 주가 100원 밀리면 상속세를 들래. 그래서 밀려 있는 거야. 인위적으로 주가를 눌렀어. 이러면 그나마 타당성이 코딱지만큼이라도 있어. 그것도 불가능해. 뭐 주가 조작하냐고. 이재용 부회장이 야 상속세 들려게 주가 좀 눌러라. 그럼 주가도 눌려요? 아유 진짜 그냥 막 그냥. 그런데 그조차도 아니야. 요 기준에 62,800원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6만 원에서 계속 6만 원 공부하고 그랬어요. 근데 주가 눌린 것도 없잖아. 오히려 사상 최대치 고점 수준에 있잖아. 근데 거기다 대고 100원 밀리면 상속세 이만큼 들래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회계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누군가가 자 삼성전자 상속세 얼마나 나올까 기사도 써야 되는데 기자분이 물어봤는데 뭐 계산하니까 이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한 100원 밀리면 얼마 밀리고요. 1,000원 밀리면 뭐 좀 덜 내고요. 올라가면 좀 더 내요 이만큼. 그 얘기인 거지 상속세 들으려고 100원 밀고 내려갑니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 근데 방송 나서 킬킬킬킬 야 이거야 삼성전자 100원 밀리면 그래놓고 지가 무슨 제대로 된 방송인인 것처럼 무슨 애널리스트야 방송인이지. 와 삼성전자 이거 뭐 인위적으로 누르고 있어요. 이거 사면 안 되고 이거 없다고 쳐봐요. 이거 사면 안 되고 말이야. 뭐, 아유 진짜 막 그냥. 결론적으로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폭등. 70% 폭등하면서 시장 40% 견인하죠. 거죠. 그리고 나중에 흐름입니다. 요 꼴이 무시해버리고 보시면 이게 과도한 기간 조정이 좀 과도하다. 기간 조정. 조금 과도하다. 이렇게 올라간 거에 대한 쉼의 기준인데 이렇게 올라간 거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가 과도하게 밀렸냐. 3분의 1 수준이에요. 꼬리 빼고 나면. 이렇게 내려와갖고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아니 그러면 이런 정점에서 좀 팔아주지 그냥 꼬리 달고 내려올 때. 물론 그래도 되죠. 근데 오늘도 이제 우리 방안에서 그런 논리가 나왔는데 아니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걸 이거를 뭐 쉬었다 가야지. 아니 그렇게 따지면 여기는 많이 안 올라왔나? 이게 사상 최대치인데 상속세 내려고 150 눌러야 될 판에 이만큼 올라오면 많이 안 올라왔나? 사상 최대치지? 결과론적으로 후행적으로 그건 윤정두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잡아드리잖아. 두산중공업 12,000원, 13,000원에서부터 거래 터지고 14,000원, 15,000원에서부터 32,000원까지 터질 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3만 원의 차익실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라고 했잖아. 꼬리 달린 줄 알았으니까. 또 중간에도 여기서 꼬리 달리는데 왜 차익실을 안 합니까? 다음날 더 높게 사더라도 차익실을 안 하셔야죠. 그렇게 고점을 잡는 거예요.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여기서 또 오버슈팅이라고 인식하면 차익실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후행적으로 왜 안 했어 이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주력이기 때문에 LG전자는 전량 차익실을 한번 했잖아요. 근데 얘는 오버슈팅 9%가 오버슈팅이 맞습니다만 아니야. 1년에 시장이 100% 이상씩 오른 흐름도 있었는데 지금 유동성이 이렇게 뿌려져 있는데 왜? 100% 올라올 수도 있지 왜? 아니 시장이 어떻게 됐건 간에 여기서 얘네가 얼마 올려왔어요? 물론 기간이 걸렸지만 116% 올라왔는데 왜?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하고 디커플링 상태라서 그 간극을 줄이려면 더 세게 갈 수도 있는데 왜 무조건 정점이라 그래? 꼬리 달렸으니까. 그건 옳다. 맞아요. 근데 그때 꼬리 달고 정리해서 현금 100% 쥐고 있나? 아니죠. 그럼 또 그런다? 네이버 사고 포스코 샀어야지. 그러면 제주도를 통으로 샀겠다. 아니 33년 주식하면서 야 여기서 팔고 네이버 탁 사고 또 따블라고 아니 제주도를 통으로 못 사? 그럼 제주도를 절반을 샀겠다 우리가.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건지를 봐야죠. 지금부터 딱 놓고 봤더니 일봉상으로 지지부진하고 거래도 없고 다 힘겨운데 봤더니 응집돼 있네. 객관적으로 내가 여기서 갖고 있든 어디서 갖고 있든 여전히 굉장히 가장 센 쪽인데 여기서의 불확실성 해소 부분이 받아들여질까? 많은 애널들이 부정적으로 아니야 소수 의견이에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다 보세요. 전부 하향했나? 아니야. LG전자를 밀리니까 주가 하향 전망 하향 아니야. 신한 쪽에서 하향을 했고 나머지는 유지의 방위 긍정 쪽이란 말이에요. 키움이라든가 DB라든가 전부 양쪽을 다 보셔야 돼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200조 기준에서 영업이익 18조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파운드리 시장 진입하려고 노력을 해.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낸드, 인텔의 낸드 10조 원 주고 인수하는데 그게 악재라고요? 10조 원 주고 인수하는데 악재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 시설 투자하니까 돈 내놔. 10조만 줘. 돈 내놔. 이게 나쁜 거죠. 소형사들은 그거 많이 하잖아. 돈 내놔. 뭐 하려고? 시설 확충하게 해놓고 공시 내용 보면 시설 확충 요만큼에 뭐예요? 경영자금. 경영자금 뭐야? 지들 돈 빼먹는 자금. 월급에 뭐해. 그렇게 했냐고. LG화학이 물적 분할한 이유가 뭐예요? 시설 투자 확충의 부분에 대해서 자 이제는 2차 전지 흥행할 만큼 흥행하고 있으니까 물적 분할해서 IPO에서 자금, 시장 자금을 좀 받아오자. 왜? 지구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증자합시다. 유상증자 돈 좀 주십시오. 그거 할까? 호황제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럼 낸드 사업 부분에 대한 인식 부분은 뭐예요?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순이익만 26조입니다. 순이익만. 그 자금 가지고 또 채권 발행한 자금 가지고 낸드 사업 부분 인수하면 이제는 미국, 유럽 다 승인 받았고 우리나라 승인 됐고 중국 쪽에 승인 떨어지고 나면은 그 매출이 이제 점진적으로 나오겠죠. 영업 마진 나오겠죠. 지금보다 파이 더 커지겠죠. 실적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18조 예상이 내년에. 응? 하이닉스 다 전망 하향했을까? 200조에서 9%의 영업이익을 내는 애가 지금 시가총액 비중은 얼마예요? 80조 원대 좀 넘어요. 그럼 뭐예요? 4% 비율뿐이 안 돼. 9% 넘게 영업이익을 내는 업체가. 근데 여기서 더 떨어져야 된다고? 시장 그냥 초전 박살 나겠네? 개인들이 많이 샀다고? 뭘 개인들이 많이 사나? 지금 밑에 모니터링 하시면은 제가 바꿔달라는 게 이런 거 날짜 바꿔달라는 거예요. 거래소 가면 이거 다 있으니까. 그거 전달 좀 해주시고. 요 날짜들, 삼성전자 지분율 우리가 설정해 놓은 날짜들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와, 무지하게 깨졌어. 정신 못 차리게 깨졌어. 근데 얘는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3월까지. 남들은 1월 고점 찍을 때. 그렇게 되면서 이 상승률이 90%.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률이 지금 현재 기준에 시장 수익률 수준 40%. 그럼 뭐야? 시장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인데 이게 40%대인데 얘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게 이게 40%예요. 응집이 돼 있어 일단은. 더 깨질 것 같습니다. 그건 막연한 거지. 기술적 분석의 기준은 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이 48%대 49%라는 걸 몰라. 또 실적이 얼마인지 몰라. 소형주도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거래량과 추세 보면서 뭐 이거 깨졌네. 이탈됐네.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고 정점 소수 의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무슨 반영이 됐어요. 뭐지. 거기에 외국인 지분 다 해서 개인들 유통 물량 10% 수준뿐이 안 되는데 그들이 사서 주가가 못 가? 아이고 두야. 두두두두 한번 갑시다. 미워 백조 한번 합시다. 오래간만에. 미워 백조. 미워 백조. 이모티콘 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미운 우리 새끼가 아니다. 백조다.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100조를 넘기고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 왜? 100조를 넘겨도 순이익이 14조 내년에. 그러면 PER이 7배 수준뿐이 안 된다. PER이 7배. 100조면은 얼마예요? 7억 2,800만 주짜리 100조면은 14만 원, 15만 원을 넘겨도 100조 수준인 거야. 15만 원을 넘겼을 때. 15만 500원 갔을 때 드디어 100조구나. 100조. 미운 우리 새끼가 아니다. 100조. 채팅방에 좀 한번 갑시다. 물 좀 마시게. 접속인은 조금씩 늘어났는데 엄지척도 좀 더 하시고 미워 백조 빨리. 응? 어느 누가 이 시간에 이렇게 IT 갖고 나와서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를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추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눌려있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누가 얘기해? 오늘 상한가 가고 상승률 나온 종목 거래대금이 있어요? 아니면은 시가총액이 커요? 그냥 나와서 보셨죠? 상한가 이러고 있겠지. 거기에 엄마 그러네 하고 그냥 또 돈 다 갖다 주겠지. 미워 백조 빨리.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추이를 놓고 볼 때 얘가 과연 지금 깨질 자락이냐라고 했을 때 윤정도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본다면 깨질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시가총액 거기에 실적 감안했을 때 또 거기에 외국인 기관 수급 대주주까지 개인들이 편입하고 있는 물량 10% 수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미워 백조 엄지척까지 이것에 귀를 좀 기울이시고 그래 내가 이번에 8월 이후에 수익 좀 제대로 잡아내보자 하시는 분들이 수익 잡는 거예요. 달콤한 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지금 원래는요 2016년도에 삼성전자 먼저 움직이고 5월 18일에 얘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 갑니까? 삼성 SDI, 삼성전기, LG전자, LG이노텍 그리고 후행성으로 LG 디스플레이. 그 당시에는 제가 디스플레이 굉장히 안 좋아했습니다. 왜? 걔는 실적이 막말로 개판이었거든. 그런데도 IT가 다 강하니까 더불어 갑니다. 외국인만 놀았지. 계속 몸에 때리고 늘는 안 나오고. 결론적으로 10월, 4분기 이후, 10월 이후부터 해서 이들이 올라올 때 10월 이후부터 삼성 SDI 눌렸다가 다시 눌렸다가 2018년도에, 20년도에 미친 듯이 폭등. 삼성전기가 똑같이 움직였다가 오히려 2019년도에, 18년도에 조금 더 강하고 19년도에 그럼 가지고 가다가 지금은 SDI만큼 못하죠. 응? 원래 같이 움직였어요. 근데 2차 전지가 먼저 부각되면서 왜? 미국의 민주당의 승기가 잡히면서 친환경 부분.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테슬라의 부분. 정권이 바뀌어가면서 그러면 정책적인 수혜. 어찌됐든 간에 지금의 기준은 원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가서 나를 따르라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꾹 눌려 있다 보니 우리 주인날이 어디 가셨나? 우리 주인마님 어디 가셨나? 그것 때문에 이제 마지막 자락인 거죠. 꾹 눌려 있다 보니 나머지 쪽은요. 하이닉스는 이렇게 되고 있을 때. 자, 보시면은 삼성 SDI 사실상 PER이 42배, PBR이 3.89배야. 그럼 얘는 못 가야 돼. 2차 전지 성장성이 2차 전지 1, 2년 2차 전지요. 그냥 내리 2차 전지지.
2016년도에는 2차 전지 아니고 2017년도에도 난리가 났었어. 2차 전지가 2017년도에 하반기에 2차 전지 해가면 난리가 났었다고. 그 당시에도. 결론적으로 지금 실적 부분이 감당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고평가니까 주가 폭락이라 아니지. 수급 눌리고 정책 눌린데. 이런 쪽이 먼저 움직임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먼저. 아유, 뭐, 주인마님, 큰형이, 아유, 큰형이 좀 힘들더라도, 아유, 나는 내 갈 길 갈 거야. 월봉으로 보실 때, 이게 약세 흐름입니까? 주봉으로 보실 때, 이 추세가 약세 흐름입니까? 응? 일본으로 보실 때 약세예요? IT 시가총액 3위입니다, 얘가. IT 시가총액 4위는 뭐예요? LG전자. 오늘 막 금요일날 주구장창 때려 맞았는데 순이익이 3조 5천억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PER이 얘도 이제 8배, 웃을 일도 아니야. 8배 수준으로도 이제. 야,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예? 매출액이 70조짜리예요, 70조. 브랜드 가치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LG전자가 그동안 그나마 너 이쁘네 라고 했더니 여기서 그냥 오늘 꿍. 그렇다고 추세가 무너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얘는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었어요. 어마어마하게. 150%의 수준. 9만 원 보투자보다 어마어마하죠. 일본 기준에 12월 23일 날 윤정두 음력 생일날 상한가 9만 원 강보합에서부터 상한가 한 방에 빵빵빵빵.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지금 월봉 기준에 우리가 맨날 뭐라 그래? 종가상 사상 최대치를 뚫었습니다. 혹은 장중 사상 최대치를 뚫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월봉 기준에 종가상 사상 최대치에 놓여져 있는 거 계속. 아, 이런 수익 좀 내주세요. 기다려보세요. 내가 내주나? 얘가 가는 거지? 갈 수 있나요? 아, 실적이 깡패잖아, 완전히. 예?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내주고 있는데 실적주가 못 가면 누가 가요? 아, 전망치가 안 좋던데 누가? 소수 의견이 몇몇 증권사가. 근데 나머지는 또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왜? 실질 긍정적이니까. 아니, 여러분들 가슴에 손놓고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간다고 생각해? 안 간다고 생각해? 시장이 간다는 건 뭐예요? 경기가 산다고 생각해? 안 산다고 생각해? 경기가 살아난다. 왜? 테이퍼링 한다며. 시기만 조율한다며. 내년부터 금리를 빠르게 당길 수도 있다면서 올릴 수도. 왜 그런 내용들을 다 무시한단 말이에요? 주가가 눌린다고 왜 무시해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지금 PER이요. 0.7배야. PBR이 0.7배, PER이 6.64배 기술주가. 아니, 철강의 포스코가 지금 8%? 8배? 아니, 철강 그 굴뚝이 8배인데 얘가 6배야. 근데 얘가 안 좋아. 지금 주가가 눌려있다고 해서요. 미리 잡으실 필요는 없어요. 거래 터지면, 예? 거래가 터져줄 때 그런 변동성에서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안 들어가셔도 돼요. 다만 거래가 터져서 이렇게 움직일 때 그때 여러분들이 현금을 갖고 있어서 디스플레이를 살 정도가 되느냐.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 윤정도는 기술적 분석도 못하나? 저 바보야? 왜 주가 밀리는 데 사라 그러지? 기술적 분석이다라는 것은 수급의 기준과 심리의 기준이 시장의 기준에서는 7대3 혹은 8대2로 얘기를 합니다. 윤정도는요 9대1로 얘기합니다. 무조건 수급입니다. 누구나가 사야 돼. 삼성전자도 어찌됐건 사야 돼. 위로 사야 돼. 누군가라도 개인이 샀든 누가 샀든. 수급과 심리라고 말씀드렸죠. 이 수급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아유 큰형님 안녕하세요가 아니야.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벌써 이미 유통 물량이 없는 거예요. 개인들이 10%뿐이 없는 거예요. 네? 이런 종목에 대해서 실적이 일단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다는 거는 이 수급을 분석하려고 차트를 보고 이게 지금 거래가 없으니까 수급이 없는 거네. 매집이 안 됐어.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걸 뿐이고 뉴스가 나오면 그걸 심리로 잡는 걸 뿐인데 예를 들어서 상관없어요. 100% 현금 지고 계시다가 이게 삼성전자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 거래 빵 터지고 움직일 때 삼성전자를 따라붙을 수 있는 현금 여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느냐의 기준인 거예요. 하이닉스가 됐든 LG전자가 됐든 꼭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남의 떡이 커 보이기 때문에 꼭 보면 밀려 있어. 오늘 안한테 움직였는데
내 종목은 빠졌어. 아난틴 움직였는데.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결국은요. 기술적으로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뭐 때문에? 거래량이 없으니까. 맞아요. 근데 다시 얘기하잖아. 수급과 심리라고 그랬어요. 얘네들의 수급은 소형주 잡수처럼 이제부터 막 수급을 잡아가야 돼? 그게 아니죠. 누적 수급이 일방적으로 있죠. 일반적으로. 결론적으로 나 나중에 살게요 해서 나중에 제대로 살 수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응? 마찬가지입니다. 이노텍의 기준에 지금의 PBR을 저평가로 가지는 않아요. PER 부분에 있어서는 야 10배 미만이야 기술주가. 야 이게 뭐야? 그럼 PBR하고 PER하고 접쳐서 놓고 볼 때는 이렇게 따지는 거죠. 시장이 미끄러져 내려오거나 횡보의 기준이 잡힐 때는 내 소중한 자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경기가 안 좋다는 거죠. 전체 시장이 이렇게 된다면 PBR이 우호한 거 1배 기준이 적정이라기보다는 똑같은 거예요. 자산 가치가 10,000원이면 10,000원에 움직이고 있다. 0. 한전처럼 0.23배다. 그러면 자산 가치가 10만 원인데 23,000원에 움직인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저평가잖아요. 이거는 10,000원인데 2만 원에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유틸리티주들은 보통 1배 미만인 경우가 많고 기술주는요. 조금씩 높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져 지금. 이렇게 잖아. 대세 하락이라도 나왔어. 아니면 뭐 조금이라도 조정이라도 나왔어. 이 기준에서는 예를 보는 게 아니라 성장하고 있네. 성장주의 수익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에 대해서 미리 담가놓자. 황금대바닥주 담가놓자. 그게 아니야. 시세가 센 놈을 담가놓는 시세가 센 놈을. 얘 신고가요 지금. 시세가 센 놈을 갖고 가는 거야. N자형에. N 신고가예요. 눈에 안 튈 뿐이지. 왜? IT 대장이 주춤거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돌릴 수 있는 위치라고 말씀드렸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들 DB하이텍까지 갖고 나왔어요. 원래는 DB하이텍까지는 아니에요. LG 이노텍 정도 수준이 대그룹에 대한 IT 대형주의 기준이 되는 거고 시가총액이 LG 이노텍보다 더 큰 종목도 있습니다만 IT에서 어찌됐건 DB하이텍의 경우도 순이익이 2,900억 PER이 10배가 안 나와. PBR은 나도 높죠. 근데 성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6월 1일 이후에 11%에 달하는 매집이 들어왔어요. 근데 주가가 평균 단가가 6만 원에 평균이 됐는데 매수가. IT가 눌리다 보니까 이래. 그럼 얘가 맨날 손절해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월봉의 기준으로 놓고 오십시오. 매집의 기준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십시오. 지금 당장에 눌려있더라도 얘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서 여러분들 자산이 회복이 안 될 수준이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생각하셨던 것처럼 야 은행 금리도 얼마 안 되고 적금도 얼마 안 되고 야 그러면 지금 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가만히 냅두면 이 돈의 가치가 훼손되고 마는데 야 그러면은 좀 리스크가 있더라도 위험 부담은 안 되더라도 위험 자산 주식에 좀 넣어볼까? 그러면 1년 수익을 한번 계산해볼까? 1년 동안에 대략적으로 뭐 5% 내야지 혹은 10% 내야지. 아니야 올해 시장이 한 20%는 오르겠지. 20% 대비해서 주도 주니까 한 30% 올라주면 안 될까? 그게 정상적인 거지. 상한가 하나만 주세요. 상한가 하나만 주세요. 드릴 수 있어요. 다만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제한적이야. 거래량,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야. 뭐 그냥 들어가면 다 상한가 잡아내고 내가 막 10억을 넣어도 30억을 넣어도 50억을 넣어도 그렇게 나올 수 있다면 뭐 하려고. 제주도 절반은 사지. 들어갈 수 있는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여줄 때 이런 대형주에서 움직여주면 그게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테마주라고 해도 작년에 CJ든 신풍제약이든 덩치가 있는 쪽에서 거래대금 5천억 1조씩 터지면서 올해 HMM처럼 그냥 거래대금 빵빵 터지면서 또 5월 말에 두산중공업처럼 거래대금 빵빵빵 터지면서 금요일 날 많이 눌려졌긴 했지만은 그냥 5만 원대에서부터 날라왔었던 카카오 게임즈처럼 시가총액 뒷받침되고 거래대금이 5천억 1조 5천 이렇게 터져줘야 단기 수익률의 목표가 가능합니다. 시가총액은 제한적인데 진원생명과 휴마시스 막 거래대금만 터졌다고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그건 어렵죠. 정점에 달해버리죠.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삼성전기 최근 들어서 27일입니다. 삼성전기 이 화면 이것도 확인하시고 이거 안 밀리게끔 당겨서 원고 잘 작업하더라고 그래. 모니터링 하실 때 이런 거 캡처할 때 보여지잖아요. 그죠? 28일 또 삼성전기 7월 29일 오늘 기준에서도 삼성전기가 상대적으로 방어를 했어요. 7월 30일 8시 52분에 잘 보시면 삼성전기 그 위에 LG화학까지 오늘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고 얘는 뭐 변동성 어마어마하게 나오다가 꼬리 달렸고 그럼 전량차익 실현이고 유니도 명신산업은 늘린 것 같아요. 거래량은 안 나왔죠. 다음에 한번 저 거래량이 터지는지 보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삼성전기의 기준은요. 실적 나오고 이제 컨퍼런스 콜 단행되고 그럼 지금 삼성전기가 뭐 여태까지 잠잠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다 보물선 발견한 건 아니고 보물선 발견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뭐 3거래일 찔끔찔끔 올라와서 뭐 통합적으로 주봉 단위에서 한 7%, 8% 올랐나요? 주봉 기준에? 에? 그걸 가지고 우리는 호들갑인 거죠. 아니 다른 데는 그냥 툭 건들면 상한가인데. 정상적인 종목에서 정상적인 수익 잡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왜 움직임이 나올까의 기준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 뭐 그룹 주인마님 어디 가셨나? 주인날이 어디 가셨나? 그 기준에서 불확실성 이제 해소될 수 있고 시설 투자 이제 확충될 수 있고 또 이번에 이제 핸드셋 삼성전자에 그 흥행이 삼성전기의 흥행으로도 연동될 수 있고 또 애플 쪽 또 추가적으로 어떤 거요? 삼성그룹의 사업 확장 부분에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와요. 전장 사업. 이 전장 사업 부분에 또 진입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삼성그룹 내에서 삼성전기. 그래서 지금 1조 클럽에 딱딱딱 가입이 됐죠. 영업이익, 순이익 1조 1조. 1조 1조 한번 갑시다. 1조 1조. 교회 내는 11조 말고 우리는 1조 1조. 1조 1조. 순이익 1조 넘겨요. 영업이익도 1조 훅 넘기고 있어요. 1조 1조. 자, 물 한 모금 먹읍시다. 1조 1조. 빨리요. 시간 없어요. 뒷부분까지 가려면 빨리빨리 가야 돼. 1조 1조. 1조 1조. 지금 1조 1조. 지금 인원이 접속 인원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응?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좀 해주셔야지. 37분 들어와 계시는데 실어요가 벌써 시작할 때부터 하나 있어. 응? 그럼 윤정두가 신이 나겠냐고. 주말에 월말도 어수선했는데 신도 안 나고 힘들고. 그러면 에너지가 소진되면 재미도 없고 여러분들도 배워가실 수 있는 게 제한적이고. 빨리 1조 1조. 응? 1조 1조. 엄지척 엄지척. 1조 1조를 왜 할까요? 카톡방에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좀 올려주셔서 띵동 무슨 소리지 지금? 띵동 아니 왜 소리가 날까? 띵동 아 공개방송하는구나. 이렇게 알려줘야 한 분이라도 더 들어오시고 같이 교육받고 같이 움직이시고 같이 수혜를 보셔야죠. 삼성전자 부분에 그래서 이러한 성장성 부분까지로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PBR이 뭐 2.38인데 저평가 그렇진 않아요. PER은 13배 수준, 12배 수준. 저평가냐? 저평가까지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성장성에 대해서 불거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LG전자가 금요일날 무너지긴 했지만 무너져서 뭐 한 5% 등락 범위가 있었지만 그건 빠르게 돌릴 수 있다고 보고요. LG전자가 작년 12월 23일 날 시장 20% 오를 때 9%뿐이 못 움직였어요. 10% 수준. 옮겨가야 되나요 할 때? 아닙니다. 다음 날 바로 상한가를 가버리죠. 세상에 LG전자가. 근데 그때 당시에 1억 6,360만 주짜리 곱하기 9만 원 수준이었으니까 지금의 삼성전기의 시가총액 수준입니다. 삼성전기가 몇 주요? 7,469만 주거든요. 거의 뭐 같은 수준, 15조 뭐 이런 수준. 거기서 상한가인 거예요. 아니 삼성전기라고 상한가 못 가나? 똑같이 거기서 L전자 말입니다. 사업부서 하나 딱 요만한 거 떼어내서요. 저기 유명한 전장업체하고 합작을 해서 전장업체 하나 만들어낼 겁니다. 그거 2017년부터 또 2019년, 2020년도에도 계속 나왔던 내용이야. 근데 명분이 되니까 그냥 상한가까지 직행을 해버리죠. 응? 장중 내내. 뭐 쇼커버링이 들어갔든 뭐가 됐든. 그러면서 이제 핸드셋 사업 부분 매각하는. 그런 흐름들을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응? 삼성전기의 기준에 이 추세의 범위에
이렇게 이제 IT가 돌려주는 모양새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훌륭한 시장 주도력을 가지고 갔던 종목군들이지 내가 하필이면 여기서 샀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의 기준에 살아날 종목이냐 죽을 종목이냐 이걸 보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툭 건들면 고점 돌파죠. 22만 3천 원. 그게 뭐나 돼? 15%? 남들은 뭐 상한가 가고 있는데 얘는 뭐 LG전자처럼 상한가 뭐 못 갈까? 아이고야. 출석 체크는 계속 하셔야지, 계속. 1조. 더워, 지금 저도 힘들어.